네, 안녕하세요. 한자월드 그랜드 슬림 강사 오재호입니다. 오늘 또 18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정말 기쁘시죠? 기쁘시죠? 저도 엄청 기쁩니다. 벌써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 부수까지 합치면 몇 강이죠? 아무튼 그 성금만 벌써 18강인데, 너무 막 뿌듯해요, 저. 너무 기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뭐 초등학생 마인드라고 해서 막 초등학생분들도 막 흥분하시고, 아니, 우리 마인드가 뭐 어때서 그래?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개그 콘서트 보시면 막, 뭐 이런다? 초등학생 마인드 이거 따라한 거지. 제가 뭐 초등학생분들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 오해 없으시고요. 그리고 그 수업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 시간에는 한자 일기에 도전해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쵸? 그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들 길 다니시다 보면 간판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한자는 어떻게 쓸까 그런 거를 많이 연상해 보시고 다니시면 또 한자가 금방 늘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가까운 주변에 다니시다가 목욕탕 보실 수 있잖아요. 그쵸? 목욕탕 있는데 목욕탕 한자로 어떻게 쓸까? 여러분들 못 쓰실 거예요. 탕자는 배우셨을 거예요. 지난 그 첫 시간에 이렇게 탕자만 있는다 한자에 한자만 외우기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욕탕에서 뭘로 씻냐? 주로 물로 씻지. 그러니까는 목욕은 못 쓰시더라도 부스는 아실 거예요. 물로 씻겠지. 근데 목자는 간단합니다. 나무로 쓰고요. 욕자는 이게 속자인데 욕자. 복자죠. 복자인데 욕자고 해서 목욕탕 이렇게 써요. 간단하죠. 이거 뭐 모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부스를 배우셨으니까 요거 2개 정도는 딱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목욕탕에서 물로 씻지, 다른 거 뭘로 비누로 씻나? 비누도 물이 써야 일단 헹궈내고 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알아두실 수 있고요. 뭐 세탁기 같은 것도. 세탁기도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로 세탁하세요. 옷 같은 거. 물로 세탁하시죠? 그렇게 해서 세탁 난 잘 모르겠어. 근데 물로 세탁하니까 세탁은 뭐 물로 대충 이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물로 쓰고요. 이 세는 먼저 선자. 이걸 써서 세, 탁은 이거 해서 탁. 이거는 뭐 상급에도 안 들어가는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까지는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요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세탁을. 이건 3급을 넘어가니까요. 근데 뭐 세탁하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최소한 이런 게 부수가 아니겠냐. 그 정도까지는 유추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저랑 같이 18강 정도 들으셨으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맨날 뭘 여쭤봐요? 부수 여쭤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여쭤볼 수 있다는 거. 세탁기가 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제가 그 대학 시절에 친구랑 퀴즈 대회가 있어요. 한자 퀴즈왕이라고 한자 퀴즈 대회였는데 거기서 이 세탁기 문제를 맞춰서 제가 저랑 친구랑 2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참 의미 있는 한자예요. 세탁기가.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 이제 18강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강 제일 처음은 이를 운이에요. 이르다. 이를 운. 일단 써드릴게요. 이게 뭐냐? 이게 부수는요. 부이자 위에 두이자고요. 이걸로만 외우시기 힘들고요. 제가 구름 문자를 써드릴게요. 구름. 구름 문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배우셔서 많이 아실 텐데 이게 밑에 쓰였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느낌이 뭐 뭉게뭉게 그런 구름같이 그렇게 뭐죠? 막 뭉게뭉게 돼 있는 그런 모양 그런 걸 나타내요. 그 일정한 형태는 없는데 뭐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그런 모양. 그렇게 해서 이 문자도 이 말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하는 게 이렇게 여기 막 보이시나요? 그런 분들은 좀 무섭네요. 안 보이는데 말이 그것처럼 그렇게 이 구름같이 이렇게 뭔가가 나오긴 하잖아요. 제가 말이. 근데 그게 뭐 형체도 잘 두리뭉실하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를 문자 말을 할 때 운운한다 그러죠. 여기도 있는데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를 운. 그렇게 이르다가 어디에 이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이른다 그런 거예요. 뭐 일러서 하거나 그렇게 말한다는 의미인데 이 구름 문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더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혼자. 여기 귀신 신자를 써서 혼자시들 좀 사랑과 영혼 뭐 그리고 뭐 훈련 뭐 그럴 때 혼자를 쓰는데요. 이것도 이걸 써요. 여기에 이걸 써가지고 이 혼도 약간 좀 막 뭉실뭉실하고 막 그렇잖아요. 막 이 꼬리도 막 이렇게 뭐 달려있고 이렇게 괴물이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름도 비슷하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좀 막 뭉실뭉실하고 이런 두리뭉실한 그런 개념.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운자가. 그렇게 해서 이 운도 말하는 건데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다. 그 말로 많이 보이진 않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필로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운자. 이를 운. 아시겠죠? V 부수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운자인데 운이 뭐냐? 예전에는 지금같이 뭐 대중가요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뭐 대중가요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막 뭐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그런 막 랩이니 뭐 이런 건 없었고요. 주로 시조로 많이 읽었거든요. 시조로 많이 읽었는데 시조에서 리듬감을 주는 게 뭐냐? 그게 운이에요. 많이 그 시조 시간을 배우셨을 거예요. 시조 배우면서 뭐 아분 무슨 운 해가지고 뭐 두째 꿀랑 넷째 꿀을 맞춰야 된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운이 그 운이에요. 바로 그 시조에 맞추는 운. 그래가지고 이게 뭐 리듬감을 주는 건 아무래도 음악적인 요소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이 음악할 때 음자를 써줍니다. 운운자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게 원자인데요. 이 운으로 읽어라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이게 사람의 의미도 있어요. 인원 원자인데 이 사람이 운을 붙이지 뭐 개나 말이나 뭐 소가 운을 붙이나 그건 아니죠. 사람이 붙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운운자의 부수는 운은 아무래도 그 리듬감, 음악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을 부수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아분, 운문 들어보셨죠? 운문, 운자, 운율, 운치 있다 이럴 때도 쓰고요. 운양, 여운이 남는다고 그러죠. 그럴 때도 이 운자를 쓴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시조에 그 운을 붙일 때 쓴다. 그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음자, 음악할 때 그 소리 음자가 들어간다.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넘을 월인데요. 넘는다. 여러분들 뭘 넘을 때 좀 높은 걸 넘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뛰죠. 이렇게 뛰기도 하지만 주로 막 그런 장대 높이 뛰기나 그런 그 뛰어넘을 때 막 사람들이 멀리서 막 이러다가 막 뛰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도 하고 장대 높이 뛰기도 한참 뛰다가 꽂아서 이렇게 넘지 뭐 제자리에서 탁 꽂아서 막 내려가지고 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로 뛰어서 넘는단 말이에요. 뛰어서. 그렇게 해야 좀 그 탄력이 붙고 그 속도에 의해서 넘기도 하는데 그래서 뛰어서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도 옛날 사람도 역시나 뛰어서 넘었나 봐요. 그래서 달림 주자를 썼고요. 월자는 이게 음을 나타내려고 이게 독이거든요. 독이 월자인데 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월자입니다. 뭐 독일을 뛰어넘었나요? 그건 아니고 이게 그래서 넘을 월, 넘는다, 물을 넘어간다. 그럴 때 월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월남 많이 들어보셨죠? 월북신 예전에 그 6.25 끝나고 이렇게 북한으로 넘어가신 분들이요. 그분들을 월북했다고 그러고 요새도 북한으로 넘어 월북이라고 하죠. 월척 많이 들어보셨죠? 월척을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뭐 크다 그냥 단순히 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척이라고 그 길이의 단위가 있어요. 한 척이 30cm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척을 넘었다, 30cm를 넘었다. 그걸 월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척 낚았다 그러면은 진짜 그 30cm가 넘는 그런 물고기를 낚은 겁니다. 그거를 뭐 그냥 오늘 많이 낚았다고 해서 나 월척 낚았어 아니면 그냥 뭐 피레미 막 낚아놓고 나 월척이야 야 막 그렇게 하면은 야 이 무식한 놈아 그 월척이 무슨 뜻인지는 아니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척을 넘는다 30cm가 넘어가는 그 큰 물고기를 잡는 걸 월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월옥도 있어요. 그 탈옥이죠. 옥을 넘어가는 거. 월동 준비하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을 월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박통임가 요 위장을 나타내요. 위장인데 위장은 뭐죠? 사람의 신체 기관. 그러면 부수는 그쵸. 부수는 바로 육다월입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입이 자꾸 닳고 있어요. 하도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그래서 육다월 사람 신체랑 관련돼 있다. 육다월인데 위에는 뭘 썼냐? 이게 밭이 아니라요. 위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위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위가 있는데 위 안에 주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시경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안에 주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표현적을 넓혀서 그 뭐라 그러죠? 음식물하고 그 소화제품 촉진하려고 주름이 많은데 이 주름을 본뜬 거예요. 주름을 본떠서 이 주름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해서 쓰여진 한자입니다. 이게 뭐 밭이 아니고요.
같이랑 위랑 별로 상관은 없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위니까 도수는 이 있다고 그러고요. 합통위다. 그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위형, 위암, 위장, 위벽 다 위랑 관련되어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 그리고 이를 위자 보시겠습니다. 이르다. 여기도 아까 이를 인자랑 같은 이를이에요. 어디에 이르다가 아니라 사람한테 뭘 이르는 거죠. 너 뭐 엄마한테 이르는 게 아니라 이른다. 알린다, 뭐 말한다. 그런 거 이른다 그러는데 이를 위. 그렇게 해서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말씀 어느 부수를 쓰고요. 위는 이걸 그대로 읽기로 해서 사람이 뭐 위로 말하진 않죠. 그냥 이건 그 음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를 위라는 거. 이를 이른다. 말한다. 말하는 거니까 말씀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가 이른바죠. 이른바, 바소자니까 소위, 이른바. 운이한다. 무슨 얘기를 운이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어긋날 위자 보시겠습니다. 어긋난다. 어긋난다는 거는 이게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위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원래 가죽 위자인데 이게 이 가운데가 입구가 아니라 성이에요. 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이게 보시면은 이 그칠지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칠지랑 비슷해서 이게 사람 발 모양이에요. 발. 그칠지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는 발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이렇게 발 모양을 본떴고요. 이쪽 발은 요거를 뒤집어 보세요. 그럼 요게 나오죠. 요렇게 이걸 몇 도라고 그러죠? 180도 돌려보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발이 요렇게 되고요. 이쪽으로 사람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로 반대로 향하고 있죠. 다른 쪽으로. 이게 그 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 누구 있나 없나 침입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감시하는 거라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어긋날 서로 어긋나 있죠. 방향이 서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지금 지키고 있고 이 아래쪽 사람은 이쪽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 이 움직임을 나타내니까 어긋날 위. 책받침의 움직임, 뭐 가다, 거리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요. 어긋날 위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런 여기서 나왔다. 이 배경도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위배, 위반, 위법, 위화감 이런 때 위자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 위자를 보시겠습니다. 시위. 시위가 뭐냐? 여기서 시자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디에 뭐 종자 그 시가 아니에요. 뭐 땅에 심는 시 그게 아니라 시실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배틀 짤 때 시실 날리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가 시실이 이렇게 가로로 짜는 거예요. 그 배를 짜놓으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섬유도 대부분 이렇게 짜는데 이게 시실이고요. 이게 날실이에요. 세로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시위인데 시실위예요. 시실위. 그래서 이게 뭐죠? 천이죠. 천. 그 실이죠. 시실. 그러니까 부수는 그렇습니다. 시실이니까 실이 부수죠. 그렇게 해서 실사를 썼고요. 위자는 이걸 그대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아까 이거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쪽으로 온다고 했죠. 지금 이렇게 사람이 가로로 왔다 갔다 하죠. 가로로. 그쵸? 가로.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니까 가로로 가니까는 이게 가로실을 나타내요. 시실이 가로. 지금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 글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니까는 세로로 다니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세로 위자? 세로 위자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니까 가로로 짜는 거 시실. 그래서 시위자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부수라는 거. 시실이니까 이 실사가 부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경도, 위도도 이 지구가 있으면 이렇게 나눈 가로로 나눈 그런 선이에요. 위도, 경도 아시죠? 그리고 보시면 위선, 북위 몇 도 뭐 하죠? 그것도 이렇게 북쪽으로 몇 도에 있는 그 뭐 지점을 말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성에서 그 고초선 사람의 발의 그 방향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이 어긋날 위나 시위자도 금방 같이 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로로 왔다 갔다 하니까는 가로로 된 실이다. 그래서 시실이고 이것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어긋난다. 어긋날 위. 그렇게 외워두시면요.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전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도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위, 거짓말. 여러분들 거짓말은 누가 하죠 주로? 사람이 하죠. 뭐 동물이 막 거짓말하는 거 보셨어요? 동물이 막 뭐 어디 있는데 어디 있다고 거짓말을 막 나한테 알려주고 그런 경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동물은 거짓말을 못해요. 동물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만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사람인이고요. 위는 이 할위자를 써가지고 이게 음을 나타내요. 그렇게 해서 거짓위, 거짓말은 누가 하냐? 사람이 제일 나쁘죠. 동물 중에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위, 사람이 부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능 문제로 출제됐고요. 위선자들 많죠.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위선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위약 효과 아시죠? 뭐 플렉시보 효과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무 약효도 없는 걸 먹었는데 이거는 약효가 엄청 뛰어나다 그렇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약효가 나타나요. 몸이. 그러니까는 이게 위약 효과죠. 거짓말 약이요. 예, 플렉시보 효과라고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르고 진짜 거짓 뭐 이런 거죠. 참 거짓, 뭐 위조 지폐 할 때도 거짓말로 만든 그런 지폐죠. 진짜 지폐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자는. 그리고 어릴 유자. 어릴 유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부수 시간에요.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게 뭐 어린 애기 뭐 태아를 본뜬 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실이라고 본다고 했죠. 주로 실을 그렇게 실 정도 들 정도의 그런 힘을 가진 아이가 뭘까요? 어리죠. 아무래도 어려야 이 나이든 저 같은 사람이 실뭉치 정도 들 정도의 힘을 먹고 참 안 되죠. 참 많이 몸이 약해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뭉치 정도 들 정도의 힘을 가진 그런 어린 애들이잖아요. 그쵸? 어려야 그렇게 가벼운 걸 들 정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위자를 이렇게 씁니다. 실뭉치가 부수고요. 실뭉치는 아니고요. 실제 음은요. 근데 훈음은 여기서는 실뭉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뭉치에 들 정도의 힘력은 아시죠? 그래서 실뭉치를 들 정도의 힘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더 어리겠냐.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릴 유. 그래서 유치 아시죠? 유치원, 유아, 뭐 유년, 장유, 유서 할 때도 나이 많고 적은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장유, 유서. 그때도 이 유자를 쓰고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닭유자인데요. 닭유자는 이것도 부수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닭은 거의 안 쓰여요. 닭의 의미로 거의 안 쓰이고 이 유자가 그냥 단독으로 쓰이면은 이게 간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12지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무슨 유 보시면요. 뭐 신유해, 유시 그래서 뭐 닭의 시간이 있어요. 옛날에는 12지지로 시간을 표시했는데 그렇고 유방 이것도 닭의 방향 그렇게 해서 12방향으로 나눈 방향 중에 하나 유방으로 마시면 되겠고요. 주로 이거는 술의 의미로 쓰입니다. 부수로 쓰일 때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술주자도 이거 쓰고 보통 이게 들어오면 술과 관련돼 있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많이 쓰이니까요. 이 닭으로 알기보다는 술의 의미로 아시는 게 더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닭유로 훈음 문제 나왔으니까요.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자. 이것도 또 부사죠. 오히려 유자인데 이거는 제가 미리 써서 설명드릴게요. 이 오른쪽에는 음이고요. 여기 또 방금 배운 유자가 있죠. 음이고 이게 뜻인데 이게 또 부수입니다. 개견이. 이런 그게 원숭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런 음을 띤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 일종인데 이게 엄청 시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따온 게 오히려 유자인데요. 이거는 그냥 글쎄 설명하기가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개가 이렇게 나왔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아니면 사람이 먹을 술을 오히려 뭐 개가 먹었네.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네, 오히려 유자. 그렇게 해서 유예 아시죠? 망설여 이를 결정하지 못하는 거, 결행하지 못하는 걸 유예라고 하고요. 유부족, 유태. 네, 그래서 뭐 집행유예할 때도 이 예자를 씁니다. 유자를 쓰죠. 유예가 아니라.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윽할 유자를 보시겠습니다. 그윽하다. 그윽한 게 뭐냐? 그윽이 뭔가요? 뭐 트림할 때 그게 그윽이 아니라요. 그윽한데 깊숙하고
그 아늑하고 고요하다 뭐 이런 게 그윽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게 그윽하다고 하냐면 이 산, 조용한 산에 이 실타래 두 개가 이렇게 딱 놓여 있어요. 얼마나 그 깊은 산속 그 속에 그 실타래 두 개 딱 있는 걸 연상해보세요. 얼마나 참 그윽하고 조용하고 그런 게 연상되시나요? 그윽한 게? 그래서 그윽한 묘 그렇게 아셔도 되고요. 뭐 원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산이 아니라 불이라고 해요. 불이 이렇게 났는데 불에 여기 실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 위에 실로는 타잖아요. 까매져가지고 이 까매진다는 게 뭐예요? 까매진다는 게 어둡다, 암흑, 조용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 실이 까맣게 탄 거에서 뭐 검다, 그윽하다, 조용하다 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 외우시기 편하세요? 저는 이 산에 있는 그 실 쪽이 편한데 그 둘 중에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부수는 실입니다. 실. 그 산속에 있는 실 얼마나 참 그윽하냐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외우시고요. 부드러울 유자 보시겠습니다. 부드러울 유자. 뭐가 부드러우냐? 무슨 뭐 물결도 부드럽고 뭐 천도 부드러울 거고 다 부드러운데 여기서는 뭘 부드러운 걸로 봤냐? 그 창에 쓰인 나무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렇게 뭐라 그러죠? 뭐 방위백서 그런 데 나와 있었나 봐요. 창에 쓰이는 그 나무가요.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이게 창모자고요. 이게 나무 목자인데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유자를 씁니다. 아무래도 창을 옛날에는 그 전쟁 관련했으니까는 그런 무기를 많이 썼죠. 그렇게 했는데 창에 쓰는 이 나무가 좀 이렇게 무르고 좀 휘어지기 쉽고 그래야 좀 쓰기 편하지. 너무 딱딱해 봐요. 이거 완전히 진짜 들기도 무겁고 이거 좀 활용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창 잘 안 써봤는데 아무래도 좀 무른 나무로 부드러운 나무로 써야지 이 좀 찌르기도 편하고 뭐 보호하기도 편하고 그럴 텐데 아무튼 그랬나 봐요. 저는 창을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창에 쓰는 나무는 좀 무르고 좀 뭐라 그러죠? 부드러운 걸로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중요하죠. 나무가 좀 아니면은 결이 막 있는 걸 써봐요. 막 찌르다가 오히려 자기 손에 막 가시 빼내다가 막 당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나무를 써야 된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부드러울 유자, 유연, 강, 회유, 유도 아시죠? 유도 저도 잠깐 배웠었는데 유도. 네. 다른 입장에서 절대 부드럽지 않죠. 막 넘어가고 이러면 아픕니다. 부드럽게 뭐가 부드러워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유도도 이렇게 쓰고요. 네, 외유내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직유, 오직. 여러분들 얼굴로 한정하겠습니다. 몸이면 또 딴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얼굴에서 오직 구멍이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에서. 입이죠, 입. 그쵸? 아래 말고 위입니다. 얼굴에서. 네, 입구를 써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이게 추인데 음으로 해서 오직유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입에서 여기 콧구멍 두 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멍이 하나인데 입이다. 오직 한 개다. 그렇게 해서 오직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오직유 아시겠죠? 입이 오직 하나니까 오직유 쓰시면 되겠고요. 유일신, 유물론, 유아독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들고 몇 발짝인가요? 3발짝인가 4발짝인가 뭐 걸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직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실게요. 생각할 유자, 생각하다. 생각. 예전에는 뇌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디로 생각했다? 제가 2차 설명을 드렸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다? 마음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아까 그 오직 유자처럼 세추를 써요. 새가 생각하냐 그게 아니라 여기는 음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직이 아니라 생각할 유라는 거. 마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유독, 사유 아시죠? 뭐 사유 반가상 그런 것도 있는데 사유를 한다, 생각한다. 이것도 그 후능 문제로 나왔으니까요.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별이유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별이가 뭐냐? 별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은근히 별이 아셔야 되는데 별이가 보면 그물 있잖아요. 그물이 있는데
그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당기죠. 이 줄에서 여기 고리 이게 있어요. 이게 당겨야 이 그물이 쫙 오므라들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별이가 없어져봐요. 그물 그냥 확 끝나죠. 이걸 당겨야 되는데 그만큼 별이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 근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별인데 이 별이가 이 끈에 있죠. 끈으로 하는 거니까 끈하면 부수가 네, 실. 끈은 실사. 여기에 또 요걸 써줘요. 유자. 추자인데 요 해가지고 이게 별이 유. 부수는 실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유신 아시죠? 묘돌 유신. 그 다음 유지비. 뭐 유지비가 많이 드는 자동차 유지비 많이 들죠. 그렇게 할 때 유자를 이유자를 씁니다. 별이 유자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자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꼭 정확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뭐 유지비 쓸 때 유가 이게 뭐 오직유인지 생각할 유자인지 이거 모르겠다 별이 유인지 막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는 하나하나 좀 정확히 암기해 주시라는 거 그걸 좀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 유자인데요. 멀다. 먼 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몸에서 멀어지면 어디서도 멀어진다? 그쵸.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한자에서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도 멀어졌나 봐요. 이 한자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마음에서도 멀어졌다. 마음심을 썼고요. 유자는 위에 이걸 유자를 써요. 이게 유를 읽어요. 유를 읽는데 아니면은 이 사람이고 이게 손이잖아요.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으려고 그 사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가로막혔어요. 이게 가로막고 있잖아요. 멀잖아요. 이 가로막아서 멀어서 이 사람을 못 잡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멀고 그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부수는 마음심이고요. 이게 원래 음으로 그냥 유로 읽는데 아니면 사람을 이 사람이 잡으려고 그러는데 뭐 가로막혀서 너무 멀다. 그렇게 또 암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멀유, 유구 아득하고 오래된다. 우리는 뭐 유구한 뭐 몇 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렇게 나오죠. 유연, 유유자적. 유유자적 할 때도 이 유자를 쓴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넉넉할 유자를 보시겠습니다. 넉넉하다. 넉넉하다. 넉넉한 건 뭐가 넉넉하냐? 이 사람은 옷이 넉넉한 걸 봤어요. 옷이 좀 이렇게 헐겁다 그러나요? 이런 걸 좀 넉넉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옷을 넉넉하다 그랬어요. 딴 게 뭐 넉넉한 그런 것보다도 옷이 넉넉해 사람이 편하고 좀 여유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옷이 막 타이트하고 막 꽉 쬐고 막 뭐 옛날 스키니 입고 뭐 이러고 다니지는 않았죠. 그럼 완전 그 난리 나죠. 풍기물란으로. 그렇게 해서 예전에 좀 넉넉하게 입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본다 써요. 넉넉한 유. 이거는 곱자인데 유자로 그렇게 읽고요. 아니면은 옷이 골짜기에 가득 쌓여있다. 그럼 얼마나 넉넉해요? 그 골짜기에 쌓여있으면 그거 진짜 뭐 평생 입어도 다 못 입겠네. 1시간마다 갈아입어도. 그렇죠? 그만큼 옷이 넉넉하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넉넉한 것도 물론 많지만 이 옷이 좀 넉넉하니까 편하고 좋다. 그렇게 해서 옷의를 부수로 썼다는 거. 만들 때 옷을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넉넉할 유자. 부유하다. 진짜 부자면 여유 있죠? 넉넉하죠? 그렇게 해서 부유. 그리고 유복하다. 그럴 때도 쓰고 여유가 있다,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참 넉넉하죠, 마음이. 사람 당장 죽겠는데 여유는 없죠? 그렇게 해서 넉넉하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을 유자. 나을 유자가 이게 뭐가 낫는 거냐? 이게 누구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좀 낫다. 뭐 병이 낫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남보다 낫다. 그럴 때 낫다를 쓰고요. 내가 남보다 낫지 그럴 때 뭐에 위안을 받죠? 그쵸? 마음에 위안을 받잖아요. 그래서 마음심. 난 그래도 쟤보다는 좀 낫잖아 이러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저만 받나요? 저만 받는 거 같이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러고 위에는 이게 유자를 읽습니다. 이렇게 유자를 읽어서 이게 나을 유자고요. 여기서 따온 게 뭐 병에서 낫는다 그런 거는 병하면 뭐죠? 병질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병질염을 써서 이거는 병나는 유자예요. 병이 낫는 거고 이걸 없애면은 이거는 그냥 남보다 낫다. 그래서 나을 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푸는 문제로 출제됐으니까 아시고요. 뭐 유유 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유자 쓰는 유시도 있어요. 참고로 아시고요. 보통 이 버들 유자 유시성 많이 쓰는데요. 이 유자 쓰는 유시도 있습니다. 가끔. 참고로 아시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유자예요. 유도 전체가 아니라.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보다 나을 유다, 나을 유. 네, 나보다 낫다.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꿰를 유자 보시겠다. 꿰는 꿰는 게 뭐냐면은 그 나무를 꼬드리는 거예요. 꿰임. 그래서 꿰를 유자인데요. 나무를 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이? 나무를 꼬드린다. 뭐 어린애를 꼬드리려고 할 때, 야 빨리 와. 뭐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이거 막 물죠? 그게 아니라, 야, 여기 사탕 줄게, 과자 줄게, 이리 와. 막 이렇게, 그렇게 꼬잖아요. 그렇죠? 와서 뭐 해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주로 말로 꼬입니다. 말로. 사람이 꼬일 때 뭐 동작으로 이러진 않죠. 말로 뭐 달래고 얼르고 뭐를 준다 어쩐다 해가지고 말로 꿰기 때문에 말씀 언을 씁니다. 꿰는 유자. 근데 말을 어떻게 어눌하게 하면 사람이 꿰일까요? 저기 뭐 있거든요. 가시려고 그러면 의심하죠, 사람이. 얘 뭐야, 이상하다 그러는데 막 청산유수야. 뭐 야 가면 모두 말은 엄청나. 야 가다가 막 말이 청산유수면 이 사람이 그런데 그냥 넘어가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말을 너무 잘한다. 우수하게 하죠. 뛰어나게. 이게 빼어날 숫자거든요. 빼어나다. 빼어날 숫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말을 빼어나게 하면 사람이 진짜 홀리잖아요. 사람이 그냥 꼬든 김에 넘어가겠죠.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꿰를 유자. 제가 아까 예로도 들었지만 그 유괴범 할 때도 유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애들한테 사탕 준다 뭐 준다 이러고서 꿰가지고 그렇게. 근데 유괴범 진짜 제일 나쁜 놈이에요, 진짜로. 참 그 애기를 아무튼 나쁜 놈입니다. 애기 나쁜 놈. 그래서 유괴할 때도 유자를 쓰고요. 유호, 그 다음 유인, 누굴 유인한다 그런 데도 쓰고요. 그 다음 유치, 꿰어서 데려오는 거. 그리고 유발, 뭐 동기를 유발한다 그러죠. 유도탄, 권유할 때도 유자를 씁니다. 그래서 꿰는 유자. 유혹할 때도 유자를 쓰고요. 그러니까는 누굴 꿰 때는 말로 유혹하는데 말을 뭐 어눌하게 그냥 막 이러지 말고 좀 우수하게 빼어나게 해야 사람이 꿰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 같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좀 빼어나게 해라. 그렇게 해서 꿰를 유자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윤달윤. 윤달윤도 그냥 제가 일단 써드릴게요. 지금 문 아래 누가 있나요? 이건 구슬에는 임금이에요. 진짜 임금인데 옛날 윤달이 뭔지 아시죠? 옛날 윤달에는 왕이 문 안에 이렇게 있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윤달에는 뭐 사대나무식 있잖아요. 윤달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 윤달에는 왕이 문 안에 있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 안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본뜬 글자 이게 윤달 윤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부수는 이 임금이 아니라 문입니다. 문 안에 있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거 딱 보시면 이 왕 안에 이렇게 임금이 있구나. 옛날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지. 언제 있었지? 그래 윤달에. 그렇게 해서 윤달을 쓰시면은 힘든 문제를 맞으시겠죠? 그리고 윤초, 윤년, 윤월. 윤초가 세계 시간하고 실제 시간하고 그 오차를 줄이려고 그렇게 더하거나 빼는 그런 시간을 나타낸다고 해요. 딱 그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죠. 좀 몇 초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맞추려고. 그래서 그 윤달도 4년마다 한 번씩 하루 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1년이 딱 365일이 아니라 그 약간의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 미묘한 차이, 물리적으로. 저는 물리 잘 못하는데 그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0.00 몇 초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재서하죠. 그렇게 해서 윤달, 윤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불을 윤자. 분다는 게 뭐예요? 주로 물에 불죠, 사람이. 뭐 저는 다른 것도 라면도 불고 그러는데 뿌는 건 주로 물에 불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뭐다? 그렇죠. 삼수변 부수고요. 요건 그대로 요거를 땄어요. 요거 음에서 그렇게 해서 이게 불을 윤자, 불다. 불을 윤자. 이렇게 누굴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른다, 팅팅 부른다. 불을 윤자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습윤, 윤택, 윤기, 윤색, 윤필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다음 장으로 제가 거침없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풀, 음자. 여러분들 어디로 읊나요? 읊조린다고 할 때.
읊조린다 할 때 어디로 읊죠? 이 신체 기관 중에 입, 그쵸? 입으로 읊는다. 사람이 입으로 뭐 노래나 뭐를 읊조리잖아. 시조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입으로 읊고요. 이게 금자인데 음자랑 비슷하잖아요. 기역, 이응자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읊는다는 게 아니라요. 읊을 음자 이렇게 쓴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부수는 당연히 입으로 읊으니까 입구가 부수고요. 음송, 음유 아시죠? 음유시인. 뭐 시를 지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음유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음란한 음자. 음란하다. 여러분들은 거리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음란이 뭐야? 난 전혀 몰라. 음란물이 뭐지? 막 전혀 동떨어지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설명하기도 좀 힘든데 저도 음란이 뭔지 잘 몰라요. 저도 순진해서 그런데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음란하다. 보면은 뭐 그런 섹시한 그런 뭐죠? 나올 때 보통 막 수영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수영복 나올 때 그냥 막 맨몸, 마른 몸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 물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아니면 샤워하고 방금 나온 이런 막 물기 젖은 게 좀 더 섹시하고 음란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아무튼 그게 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주세요. 모르시겠지만 물론 네. 그런 게 더 섹시한데 그렇게 해서 좀 물에 젖은 이런 게 더 섹시하다, 음란하다 그렇게 해서 이 물 삼수변을 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음자 오른쪽에는 이게 그 소리 때문에 음자를 이렇게 써주고요. 뭐 손으로 뭐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음란한 음자, 이 물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왜 그 물이 좀 섹시하고 뭐 그런 쪽이랑 관련되어 있냐 그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율락 아시죠? 율락가 뭐 그럴 때 율락 할 때 윤자가 빠질 윤자거든요. 윤자를 이렇게 써요. 잠깐만요. 좀 헷갈리네. 윤자이 맞나? 오랜만에 쓰니까는 이게 위에가 없죠?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는데 윤자 그렇게 해서 이 율락할 때 윤자도 이렇게 삼수변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좀 이쪽 좀 뭐라고 좀 섹시하고 좀 야하고 그런 쪽 네.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쪽에는 음자를 이렇게 삼수변이 주로 들어간다. 음란한 음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물 대충 그렇다. 네.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거 순진해서 그래서 설명드리기가 좀 힘든데 아무튼 그렇게 안 보이시나요? 순진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삼수변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간음, 횡음, 뭐 음란 그때 이걸 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네. 그냥 딱 외우시고 넘어가시라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릅자, 우른다. 울 때 뭐가 나오죠? 눈에서 뭐? 눈 뭐? 그쵸, 눈물. 울 때 물이 나요, 눈물이. 울 때, 그쵸? 그렇게 해서 삼수변을 쓰고요. 입자인데 입자랑 비슷해서 소리로. 뭐 서서 우나요, 꼭 사람이? 아니죠, 막 진짜 울 때는 막 앉아가지고 막 울잖아요, 막 땅을 치면서. 그 서서 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음을 나타내고요. 울 때는 아무래도 눈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삼수변 이 부수라는 걸 아시고요. 읍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읍소, 읍고, 감음, 감동해서 우는 거죠. 감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를 훈음으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보시고 서서 우네 뭐 그렇게 아셔도 되고요. 아무튼 우읍자 아시겠죠?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엉길, 음자, 엉긴다. 어디 엉겨 붙는다고 그러죠. 막 응고됐다. 그때 많이 쓰는데 엉긴다는 건 뭐예요? 물이 엉겨보세요. 물이 엉기면 뭐죠? 얼음이 되죠. 그쵸? 물이 엉는 걸 생각해보세요. 물이 엉기면 얼음이 되니까 얼음은 뭐죠? 이수변 쓰죠. 이수변. 물이 엉긴 거 얼음. 여기에다가 옆에는 그 의심할 의자를 써요. 의심할 의자. 의심할 의자를 써서 이게 음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엉기름, 물이 엉긴 게 뭐냐? 얼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 두인변이래요. 또 헷갈리는데 이수변이 얼음을 나타내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엉긴 거. 의자는 뭐 물이 엉겨서 의심스럽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는 음으로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엉기름 보시면은 엉기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훈 문제는 나왔고요.
응축, 응체, 응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굳어진 거. 응결, 네, 응결된다. 응집력 아시죠? 막 한 곳에 이렇게 모여드는 그런 힘, 응집력.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엉길 응자. 안 잊어버리시겠죠? 이 오른쪽에 의자다. 네, 의심할 의자. 어조사 의자 보시겠습니다. 어조사 의자인데 어조사라 그냥 제가 쓰고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늘 넣고 뭐 활로 쐈는지 이게 화살 시자죠. 마늘 밑에 화살. 뭐 마늘 먹고 쐈나요? 아무튼 마늘을 매달아 놓고 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조사의라는 거. 그래서 만사 휴의 여의도 할 때도 이 의자를 쓰죠.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땅 의자인데 마땅하다. 어디에 마땅하냐? 이게 뭘 마땅하게 봤냐면요. 다 뭐 마땅하죠.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마땅하고 뭐 남자가 그 가정을 잘 이루고 해야 되는 것도 마땅한 건데 여기는 주로 사당에 미패가 놓여져 있는 게 마땅하다. 미패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막 한자로 이렇게 세로로 써 있는 거 이런 걸 미패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당 이게 집도 되지만 사당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간머리가 여기에 사당에 이런 미패 하나 모셔두는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렇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당 집에 사당에 미패가 모셔져 있는 건 마땅하다. 보면은 그런 우리나라는 잘 그런 거 못 보시겠지만 일본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집 안에 이런 거 모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거기에 미패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눈여겨보시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당 안에는 미패가 있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부수는 그 오른 위에 사당이 부수예요. 물론 이게 있어야 마땅하지만 이게 없으면 뭐 이게 있을 필요도 없죠. 이 사당이 있어야 이 미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의당, 편의점 할 때도 이거 쓰네요. 그리고 시의적절 할 때도 마땅의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선자, 베풀선자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리는데 이거는 위아래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건 베풀선자, 베풀다 그런 뜻이고 이건 마땅하다. 이 사당인데 막 이 뭐죠? 위패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베풀선, 선시에 많이 쓰죠. 선시, 선동열 뭐 야구 선수 그분도 이 선자를 쓰는데 베풀선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자는 뭐 여러분들 많이 제가 이미 있자 하면서 설명드린 게 3종 세트 설명드렸죠. 원기 이게 뱀사 해가지고 여기 구멍 뚫린 거에 따라 다르다. 3종 세트 이 가운데 있는 게 이미 있다. 중간 정도 뚫려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건 당연히 부수는 옮기겠죠. 그래서 3종 세트다. 제가 한 두세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싹 이 세 가지로 틀려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왕 이신 부득이 하는 사정 있죠. 그때 이자를 쓴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마리을 이자 이것도 제가 부수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견딜 내자도 이게 턱수염을 나타내서 손자가 턱수염을 막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턱수염 모양이죠. 이렇게 이 말의 턱수염 모양 그렇게 해서 사입이 일이 박이부정 형이산악할 때 이런 이자를 씁니다. 마리은 그 중간에 네, 그리고 뭐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그 다음 말 생각했다가 그래 뭐 이렇게 말을 이었다고 제가 그렇게 또 설명을 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비는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주세요. 네. 발음이 막 계속 셉니다. 그리고 오랑캐 이자, 오랑캐. 예전에는 중국은 다 오랑캐를 봤어요. 자기들 아니면 다 오랑캐. 중국이 있잖아요. 그 이름도 중국이잖아요. 이 중이 뭔데요? 중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중심이다. 외에는 다 변방은 다 오랑캐 다. 우리만 나라고 다 이건 나라도 아니야 얘네는. 나라 축에도 그렇게 다 오랑캐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북방도 오랑캐고 남방도 오랑캐고 동쪽 서쪽 다 오랑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북쪽, 남만, 서융, 동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쪽에 있죠 중국에. 그렇게 해서 뭐 동이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동이족이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오랑캐임을 자처하는 거라서 그 이자입니다. 동이족 할 때 이. 그렇게 해서 이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 거죠.
활을 들고 있다. 아니면 뭐 큰 활을 쏜다. 그렇게 또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활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에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고구려 벽화 같은 데 보면 다 막 활 쏘고 있고 앞에 뭐 노루 있고 그런 거 보셨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선조들이 활을 되게 잘 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한자 오랑캐 있잖아.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게 안 좋게 본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좀 얕본 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랑캐 이는 후능으로 출제됐으니까 꼭 암기해 주시고요. 동이. 그래서 동이족이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한다. 동족 오랑캐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적 뭐 해서 오늘 또 18강이 끝났네요. 막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막 펜 들은 게 지금 한 1초 전 같은데 보니까 벌써 끝나 있어. 막 이런 게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리라 저는 믿고 있어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 또 18강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복습 또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19강에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